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수능이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냐고 정말 수고 많았고 고생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이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또 수능 성적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이때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밤을 새거나 뭐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여러분들 좋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생활 리듬을 좀 수능을 잘 볼 수 있게끔 조절하시고, 또 너무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거나 또 과도하게 긴장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수능 시험에 대해서 전략을 짜고 적어줘야 되겠다. 전략을 짜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를 또 국어 또 수학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여러분들 보시면 좀 알 거예요. 내가 수능 시험장을 가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요, 영어를 준비해 봤습니다. 영어 영역. 자, 2020학년도 10월 고3 전국 연합 학령 평가 문제집 요거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요 그 시험이 되게 잘 빠졌어요. 아무리 봐도 국어를 봐도 그렇고 수학을 봐도 그렇고 영어를 봐도 그렇고 진짜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참 잘 빠졌어요. 항상 다르게. 보통 10월은 굉장히 쉽잖아요, 문제가. 근데 이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따서 어떻게 영어 시험을 보고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 망할 것인가를 진짜 한번 강의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제가 강의할 건데요. 꼭 반드시 제가 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영어가 막 날아가거나 망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제가 뭐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뭐 영어 시험 볼 때 뭐 어떤 걸 먼저 풀고 어떤 걸 버리고 문제푼 순서라든지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것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핵심은 뭐냐 하면, 핵심은 잘 들으세요. 영어는 90점이나 99점이나 100점이나 1등급이에요. 맞죠? 그리고 또 89나 81은 2등급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요거 보이시죠? 89, 81. 그래서 요 방법은 딱 81점에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볼 때 뭐 말 그대로 내가 1등급을 도전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 방법을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번 정도는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좀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혹은 내가 2등급 정도 항상 맞아, 이런 친구들은 오늘 수업을 참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하나하나씩 문제를 좀 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따라와요. 자, 처음에 영어를 보면 듣기가 있죠. 듣기 딱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문제지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기 평가할 때 보통은 우리가 어디를 푸냐면 여기 18번 19번을 풀죠. 요거 18번 그리고 19번을 푼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영어를 볼 때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영어를 못한다? 그런 사람은 풀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순서 풀이가. 문제 푸는 순서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시간이 없어서 영어를 못 푸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영어를 받자마자 18번, 19번 해석하는 사람 없어야 돼요. 이건 아닌 거야. 알겠죠? 그럼 그때 뭘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거를 준비해야 돼요. 요거 14 혹은
13 혹은 15 혹은 16을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요거 있죠. 요거 해석하세요. 이거 해석, 이거 해석, 이렇게. 근데 뭐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 해놓으란 말이 아니고 핵심만 여기다 적어놓는 거. 핵심만 핵심만 이렇게 핵심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 해놓는 게. 자, 보면 문제 순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내가 한 12번까지 풀잖아요. 혹은 11번 이런 게 있네. 이런 것들은 해석이 쉽다. 그쵸? 12번 해석이 쉽고 그 다음에 13번으로 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12번에서 13번 넘어갈 때 텀이 있잖아요. 텀이. 그때 대부분 우리는 이걸 해석하죠. 그쵸? 그 다음에 13번 풀고 14번 넘어갈 때 우린 이걸 해석한단 말이에요. 항상 14번 풀고 15번 넘어갈 때 이걸 해석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13번을 잘 못 들었어. 뭔가 좀 불안해. 13번이. 그럴 땐 어떻게 하죠? 밀리잖아요. 그쵸? 그럴 땐 밀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14번 듣기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14번 듣기는 대충 풀었는데 15번이 또 밀린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듣기 평가 하기 전에 반드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한 방에 끝나니까. 자, 여러분들 이해되죠? 제가 어떤 거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제발 18번, 19번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꼭 듣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듣기 준비를.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14번, 15번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해석해 놓는 게 좋겠죠. 낑기는 거. 왜냐면 뭐 16번 같은 경우는 17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듣기가 끝나니까 이거 뭐 천천히 해석해도 돼요. 그런데 뭐 13번 같은 경우는 12번 앞에 시간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14, 15는 가운데 꼈잖아요. 요거는 한번 엉키면 그때부터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듣기를 볼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비중이 어떤 부분이냐면 요거로 되게 많이 틀려요. 심지어 요거 두 개만 몇 점? 3점이야. 그쵸? 이거 두 개만 3점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할 때 뭘 해야 되는 줄 알겠죠? 이해되죠? 요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이거 풀지 말고. 알겠죠? 자, 그거 하나 체크했어요. 그리고 듣기 할 때 좀 뭐 긴장을 덜하는 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멍 때리고 듣지 말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들으면서 핵심 단어라든지 내용은 어느 정도 적으면서 듣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는 훈련을 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건 한 3번 정도 듣기 들어보면, 또 듣기를 들으면서 내가 써보면서 듣기를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예요. 문장을 다 적어가는 소리가 아니고 대충 뭐 핵심어라든지 뭐 듣다 보면 나올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돼요. 그리고 수능을 앞두고 듣기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카이스, 제가 늘 얘기하는 카이스, KICE, 카이스 들어가면 여기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네이버에 그냥 카이스라고 치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기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듣기 대본이랑 또 음성 파일이 올라와 있어요. 요걸로 연습하세요. 수능을 그대로 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 수능 듣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또 내용이 빠르지도 않고 평이해요, 사실. 그래서 한 수능 보기 전날 한번 들어보고 한 번 더 좀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수능 보러 가면 좋겠죠. 아무래도 조금 익숙한 상태에서 보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 됐죠? 듣기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다음 봅시다. 보통
18번, 19번은 워밍업 문제예요. 요거 워밍업 문제입니다. 19번도 워밍업 문제죠.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20번부터 난이도가 조금씩 있어지는데요. 제가 좀 몇 가지만 해서 설명을 잘 할게요. 설명을 하고 문제 해줄까? 자, 잘 보세요. 일단은요, 수능은 좀 다른 여러분들이 봤던 테스트랑 달라요.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럴까? 영어 테스트 혹은 뭐 영어 시험 본다고 하면 우리는 토익, 또 뭐 탭스, 또 토플, 또 수능,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죠. 토익은 듣기가 어렵죠. 듣기가 진짜 어려워요. 토익은. 그 다음에 이 단어들이 좀 수능 단어랑 결이 달라요. 마치 은행 업무 단어, 또 행정 단어, 그런 좀 뭐라 그럴까, 실생활에서 쓰는 어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토익이죠. 탭스는 단어가 어려워요. 탭스는 말 그대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자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인데요. 탭스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문장 구조보다는. 그래서 수능이랑 결이 달라요. 그리고 토플은 말 그대로 이제 스피킹과 라이팅 중심으로 문제를 내는 거니까 결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수능은요, 뭐가 어렵냐면 단어도 단어인데 문맥이 어려워요. 그리고 길어요. 요게 차이인 거예요. 수능은 문맥이랑 길이에요. 길이. 요거예요. 요거를 중점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를 풀 때보다 수능은 문맥과 길이를 잘 봐야 돼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시간을 충분히, 그리고 직독, 직해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요약과 의역을 하고 넘어가세요. 막 시간 없다고 막 긋지 말고. 그러면 그 순간 망하는 거예요. 요게 수능의 핵심이에요. 수능 영어.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문맥이요, 수능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길이도 수능보다 그렇게 안 길어요. 요 차이예요. 근데 단어는, 제가 봤을 때 단어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수능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 요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보세요. 20번은 좀 그나마 짧네, 그쵸? 근데 21번 봅시다. 엄청 길어요. 그쵸? 보세요, 여러분들. 길죠? 22번. 오씨, 엄청 길죠? 심지어 보기도 영어야. 오씨, 어떻게 풀라는 거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한 문장의 길이를 봅시다. 한 문장의 길이. 여기 하나 포인트 찍고요. 또 쭉 가서 여기를 찍고요. 또 가서. 야,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야,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와, 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에요. 와, 세상에. 이거 풀라고 내는 건지. 그쵸? 근데 보니까 단어는 그렇게 안 어렵네요. 대박. 와,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 끝이에요. 이 총 문장의 길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문장이 끊었어. 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도치켜 안 하고 막 걷어. 내가 이렇게 느낌으로.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죠. 영어 시험을 보는데 단어를 되게 많이 외웠어. 성적이 안 나와. 이런 친구들의 핵심이 뭐냐? 빨리 이렇게 그냥 거. 그러면 뭔가 답인 게 막 떠올라. 그 찍어.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렇게 느낌으로, 필로 느낌으로 이걸 푼단 말이에요. 이게 좀 단어가 쉽거나 문맥이 쉬운 내용들은 먹히거든요. 근데 수능은 절대 안 먹혀요. 절대로. 그래서 수능 볼 때 이렇게 그어서 대충 답 같은 거 찍는 친구들은 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진짜 중요한 거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시간이 없을 때, 진짜 막 1분 남았는데 막 5문제 남았어, 그럴 때 하는 거야. 그럴 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왜? 우리는 뭐 내가 1등급 맞고 싶어, 그러면 99점을 100점을 맞을 필요 없잖아요. 3개 버려도 1등급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영어는 사실 웬만하면 풀면은 웬만하면 맞아요 다. 영어를 풀었는데 틀리면 어떡해. 문법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2등급을 맞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3점짜리 7개 나가도 괜찮아요. 7개 나가도 37, 21이니까 그럼 7개 중에 한 번으로 찍으면 하나는 안 맞겠어요? 그러니까 7개 틀려도 2등급 맞는다니까. 2등급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 많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직독직해하고 의역하면서 문장을 만들면서 가야 돼요. 문장을 만들면서.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못 지키는 친구가 많더라고. 알겠죠? 자, 이해됐나요? 써줘야 되겠다. 반드시 직독직해하고 의역을 하면서 문장을 만들면서 가야 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포인트를 다 줄게요.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해요. 영어는 첫 문장. 모든 문제의 첫 문장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첫 문장 놓치면 이 문장 전체 핵이 틀어져 버릴 때가 많아요. 특히 수능은 그래요. 내가 감을 잘못 잡거든. 영어의 특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영어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문장이에요. 항상 이 첫 문장 놓치면 날아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봐봐. 야, 이거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첫 문장이 4줄이야. 23번. 와, 그럼 이거 포기해야 될까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 포기하면 이 문제 놓치는 거야. 시간은 많다. 알겠죠? 시간은 많다. 그래서 여유를 갖고 하세요. 여유를 갖고.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시간이 많다고 하면서 막 끝까지 해석하지 말고, 또 대부분 주제 문장 같은 경우 이렇게 주제들은 한 중간까지만 가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뒷문장 가서는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첫 문장에서 한 2번째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굉장히 자세히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거는 대충 건너뛰고 여기는 확인. 이렇게 문장 구조가 나뉘는 거예요. 독해를 한꺼번에 다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대신 이런 풀이는 보통 주제 문제만. 알겠죠? 주제 문제가 또 많으니까요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제를 물어보는 거죠. 의도를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엔 그런 거 유행했단 말이에요. 뭐 한 지문을 있어서 문제 풀 때 어디를 보고 풀어라. 어디를 보면 답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석해라. 이런 거 엄청 유행했었어요. 그런데 영어가 등급제로 나뉘면서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제가 좀 하는 친구들한테 가르치는 건 뭐 단어를 몰라도 문장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해석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가르치긴 했는데, 이게 등급이 나눠지면서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등급이 말 그대로 그런 방법들은 한두 문제도 맞추고자 이렇게 내는 거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실력껏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일단 자 보세요. 또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요. 자, 수능을 볼 때 여러분들 문제마다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그래서 어려운 건요 버리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들은 단어의 수준도 높아요. 정말. 그리고 또 뭐가 높을까요?
문맥도 그지 같아요. 알겠죠? 이런 건 버리는 거야. 푸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왜 낼까요? 의대 갈 사람들은 이거 풀어야지 가죠. 변별력을 가려야 되잖아요. 변별력을.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무조건 100점 맞기, 무조건 90점 넘기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버릴 거 버려도 90은 넘을 수 있어요. 맞출 거만 맞춰도 사실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버려도 지금은 괜찮아요. 왜? 등급이 아까 말했듯이 91점까지 1등급이니까 81점까지 2등급이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또 쭉 가서 아이고 야 됐다. 이런 거 25번 풀어야 되겠죠? 27번 풀어야 되겠죠? 26번 풀어야 되고요. 28번도 당연히 여러분들 풀어야 됩니다. 별거 없으니까 이거 점수 주는 거죠. 자, 다음 자 나왔다 어법. 자 어법부터 버리세요. 어법부터 낱말의 쓰임으로 적절치 않은 것 버리십시오. 자 31번부터 여러분들 그 빈칸 문제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 거 버리세요. 알겠죠? 버리세요. 다음 또 봅시다. 33번 빈칸 3점짜리입니다. 버리십시오. 34번 빈칸 3점짜리예요. 버리세요. 요거 버리는 거예요. 6문제. 그러면 이거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버려도요. 여러분 딱 6개라서 18점 버리는 거예요. 18점. 그럼 듣기에서 하나 틀리면 이제 21점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요. 다 맞아야죠. 나머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한 정확성을 높여야 된다. 이 6문제가 아까 말했던 변별력을 가리는 거예요. 편이래. 별력. 이렇게. 네. 여기는 단어도 어렵고 문장 구조도 그지 같고 심지어 보기도 어려워. 이것도 어려운 거야. 그지 같아. 그런데 여러분 수능이 다른 모의고사보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요 어려운 문제도 어려워졌는데 일반적으로 점수를 주는 내가 점수를 주는 문제의 단어나 문맥도 조금 더 높여졌어요. 문맥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모의고사를 풀 때 술술술술 잘 읽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수능은 읽다 보면 뭔가 좀 걸리고 뭔가 좀 껄끄러워. 그것은 문맥이 좀 꼬이거나 단어가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한 지문에 단어를 5개 모르면 틀릴 확률이 높아요. 한 70%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렵다 느끼게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2개에서 3개 2개에서 3개를 몰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쉽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주는 문제도 수능 같은 경우는 한 5개 혹은 4개 정도 어려운 단어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요. 그렇게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절이나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로 연결시켜 주죠.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높이고 문장 길을 늘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들은 그거래요. 그 외국 잡지책이나 어떤 기사에서 많이 따온대요. 그대로 따오겠어요? 그것도 아니겠지. 따온 다음에 문제 좋게 바꾸겠죠. 그런 식으로 수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로 수능을 준비하기는 조금 감이 다르죠. 감이. 그래서 수능은 수능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계속.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 바로 36번 그리고 37번 같은 문제예요. 이거 순서 다 기억하죠? 이거. 근데 순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거 엄청 많이 틀렸어요. 해석할 때 해석을 했어. 근데
항상 나는 BAC가 맞더라. 왠지를 모르겠어요. 맨날 BAC 찍었거든요. 근데 맨날 틀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이 방법 알려줄게요. 1번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됐죠? 해석을 정확히. 당연한 거죠. 두 번째 보세요. 여기 딱 보면은 여기 있는 걸로 내가 조합하지 말고, 조합해서 문장을 구하지 말고, 여기 보기에 있는 거 있죠? 보기에 있는 거, 보기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그러면 딱 두 개가 남을 거예요. 두 개. 여기서 헷갈리는 거지. 여기서 CAB가 좀 맞나? BAC가 맞나? 이게 헷갈릴 거야.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가.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풀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거 풀지 말고 다음 문제 넘어가세요. 다음 문제.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세요. 그래서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푸세요. 그러면 그때는 분별이 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꼭 하세요. 알겠죠? 보통 모의고사 볼 때는 이런 아리까리한 게 나와도 그 뭐죠? 제가 얘기했죠 전에. 그 문제마다 80% 맞고 뭐 60% 맞고 뭐 90% 맞고 그런 식으로 수능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기마다 정답률이 높다고. 아리까리한 게 하나 더 나온다는 거예요. 아리까리한 게.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아리까리한 게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 고르기가 힘들어 수능이.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제 생각을 보통 하게 되면 여기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꾸. 그래서 다른 문제를 풀면서 전환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문제를 이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나머지 문제들은 쭉쭉 풀면 돼요. 뭐 41번부터 45번까지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길어서 문제죠. 길어서. 근데 시간을 갖고 풀면 여러분들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시간이 한 10분? 한 10분 정도 남을 거예요. 10분. 아니면 5분 남을 거예요. 5분.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되니까. 자, 이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뭐다? 바로 문법, 그리고 또 빈칸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좀 팁을 몇 가지만 줄게요. 팁을. 일단은 보면요, 문법은 생각보다 이게 어렵게 안 나와요. 옛날에는 ed, 수동이냐 ing냐 해서 해석할 때 좀 이상한 거, 좀 어감이 다른 거 막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허를 찌르던데요. 그래서 뭐 진짜 이런 거, 수의 일치 이런 거 있죠. 3인칭 단수가 주어면은 동사에 s 붙는 거, 이런 거 나온다니까. 의외로. 진짜로. 진짜예요. 그 다음에 뭐 현재 과거 이런 거 진짜 나와요. 이런 거. 또 3번은 투냐 ing냐. 근데 얘는 수거라서 이렇게 오히려 좀 안 나올걸요. 그럼 4번 뭐 관계 부사가 맞냐 관계 대명사가 맞냐, where냐 혹은 대수 써도 되냐, 이런 거 나온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 문제가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 해석할 때 뭐 앞에 해석하지 말고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있죠. 1번, 2번, 3번 해가지고 그 문맥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맞추면 돼요. 그런데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수의 일치, 뭐 현재 과거, to냐 ing냐 혹은 뭐 아까 말했던 ed냐 ing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센스 있게 하세요. 센스 있게. 그 다음에 뭐 빈칸으로 넘어가는데요. 빈칸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빈칸은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의대를 가야 된다. 내가 진짜 이건 서울대 이번 뚫을 거야. 서울 상위권 간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독하게 마음 먹고 푸세요. 알겠죠? 나머지 분들은 찍어야죠. 또 여러분의 운을 믿으십시오.
찍어야죠. 그렇게라도 해야죠. 어떻게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맞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러한 좀 시뮬레이션, 머릿속에 내가 어떤 문제를 중심해서 어떻게 푼다 라는 것을 그리면서 준비를 하세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이제 수능 볼 때 생각보다 떨리거나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통 영어를 3교시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볼만한데, 좀 할만한데, 모의고사랑 똑같네, 이렇게 될 거야. 진짜로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자신감 갖고. 모의고사랑 똑같아요 수능이랑. 진짜로 느낌은 똑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신경 써서 풀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마무리까지 잘해서, 또 수능 때까지 건강관리 잘해서, 감기 걸리지 말고, 또 코로나 진짜 걸리면 안 돼요. 걸리지 말고 잘해서 수능까지 잘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